우리가 이상적인 관점에서 가장 좋은 바이더딥 구간은 이미 4월달을 지나서 쭉 올라왔기 때문에 그 타이밍들은 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더딥을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바닥 구간은 아니지만 중요한 변곡점들, 즉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포인트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이 더 강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에 염두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드디어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멤버님들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민족의 명절이 왔음에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틈이 또 휴식 취하시면서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긴 관점에서 현재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담을 한 가지 정도만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에 멤버님들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신 멤버님 중에서 저에게 손편지를 정성스럽게 쓰셔가지고 건네주시면서 굉장히 시장이 좋지 못하고 어려운 순간들, 그리고 마음이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을 저와 함께 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제가 코인마스터 클럽 통해서 전해드리는 그 시그널을 따라서 열심히 투자를 하셨고, 현재 알트코인 수익률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은 드리지 않을 텐데요, 정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것들을 저에게 전해주셔가지고 마음 한켠으로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여러 부대낌들을 겪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시그널들을 꾸준히 포착하면서 내 투자 원칙을 이어가는 이 전략은 이번 시즌에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관점에서 알트코인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또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메이저 알트코인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코인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코인을 사야 되고 언제 사야 되는가,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암호화폐 투자는 포트폴리오 관점도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시간에는 종목과 또 타이밍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코인을 선택할 때 두 가지 기준을 딱 선정하시면은 어려움 없이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코인이 펀더멘털이 좋은가, 좋은 코인을 선택을 하는 거죠. 다음은 이 코인이 저평가되어 있는가, 현재 매수 타이밍인가, 혹은 고평가되어 있으면 매도 타이밍인가, 이 부분들을 점검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설정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핵심 포인트를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기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먼저 이더리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펀더멘털 관점에서 과연 이더리움이 펀더멘털이 좋은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주마다 천문학적으로 2조에서 7조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의 예비 유동성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강한 펀더멘털로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카운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트랜잭션 카운트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드디어 박스권을 뚫고 상승 돌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크게 반등을 하지 못했지만 트랜잭션 카운트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트랜잭션이 일어났다는 의미이고,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잘 고민해 보면은 디파이 기반 서비스에서 여러 트랜잭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꾸준히 확장되고 있고 주요 변곡점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중요한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더리움의 펀딩 레이트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양수 영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미결제 악정도 크게 상승을 하면서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서 저평가 관점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인 관점에서 가장 좋은 바이더딥 구간은 이미 4월달을 지나서 쭉 올라왔기 때문에 그 타이밍들은 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더딥을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바닥 구간은 아니지만 중요한 변곡점들, 즉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포인트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이 더 강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에 염두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일리 시황에서 한번 전해드렸던 지표인데요. 이더리움의 거래소 순유출입 균형 지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는 거래소 순유출이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균형 지표이기 때문에 유출과 유입의 격차를 가지고서 산출하는데 드디어 순유입되는 흐름보다 순유출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거래소에서 공급 쇼크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재무전략 관점에서 이더리움을 채택한 회사들 그리고 ETF를 중심으로 한 기관 수요들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수요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면은 이때부터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크게 유입이 되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부터 해서 10월, 11월을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더리움 마지막으로 크립토 컨테에서 제공하는 선물 평균 주문 크기 지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지표가 이제 녹색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대형 고래 주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패턴상으로 봤을 때 대형 고래 주문들이 나타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상승 국면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고래들이 먼저 움직여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면은 미국 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반등하는 국면들을 가져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여전히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시그널이 알트코인들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으신 크롱님들은 또 코인마스터 클럽 함께 해주시면은 그 시그널들을 명확하게 인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더리움을 점검했다면 이제는 솔라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는 솔라나가 현물 ETF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메이저 알트코인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더 조정을 받더라도 더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드릴 텐데요. 현재 현물 ETF를 앞두고 이 솔라나의 계정 수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10억 개를 돌파하면서 신규 주소들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요 들이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거기다가 USDC의 송금자 수가 현재 1000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20만 명 정도가 솔라나를 기반으로 해서 송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스테이블코인 송금 기반으로 봤을 때도 즉 사용성 측면에서 솔라나가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현재 시점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확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도 솔라나는 중요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 전체 규모로는 이더리움이 가장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죠. 자, 거기다가 크립토컨트 지표상으로 봤을 때 현물 시장가 누적 거래량 변화, 즉 현물 CVD가 9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다시 녹색으로 전환을 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도 주요 변곡점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솔라나 역시도 중요한 변곡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의 모멘텀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각종 시그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앞서 강조드렸지만 SEC가 이제 솔라나 현물 ETF를 10월 초순에 대량으로 대거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현재 10월 달에 걸려있는 솔라나 현물 ETF가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상품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현재 8개가 동시에 상장이 승인이 됐을 때 어떤 여파들을 가져가게 될지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 SEC와 계속해서 S1 양식서 수정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ETF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시그널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리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XRP이죠. 자, 최근에 마이크 노버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가 이런 솔직한 발언을 했는데요. SEC 소송 이후에 본인은 XRP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XRP가 정말 망할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XRP는 가장 강력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결속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정부 불신이 강해지면서 신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XRP 가격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XRP 투자자 커뮤니티가 비싸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기조로 해서 2024년 11월 이후로는 최고의 성과를 거둔 토큰 중에 하나로 부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커뮤니티에 이어서 또 하나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탈중앙성 부족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두든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탈중앙화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있지만 커뮤니티 성과로 시장 내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XRP 서울 2025 행사에서 연사로 나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이 리플 홀더들, XRP 홀더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XRP의 탈중앙화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요. 물론 밸리데이터 숫자라든지 자유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비해서 많이 모자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XRP는 태초의 태생 자체, 이 목적 자체가 확연히 달랐기 때문에 규제 친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즉 B2B 기반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는 다른 선택을 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커뮤니티에서 설득력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치들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개해드린 이더리움과 솔라나, 리플, XRP죠. 이 세 가지를 이번 시즌의 가장 핵심 자산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략적인 관점을 가져갈 때 늘 핵심 자산과 위성 자산 전략을 구분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추석 특집 컨텐츠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우리 크롱님들 꼭 영상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캐시우드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를 통해서 캐시우드가 가지고 있는 또 투자관,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핵심 포인트 3개 축으로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역시나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규칙 기반의 화폐 시스템, 이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경우는 상장 기업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최근에 이더리움을 재무전략 관점에서 폭발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의 지분을 아크인베스트 펀드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브레라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솔메이트로 리브랜딩을 하면서 이 솔라나 기반의 재무전략 회사를 만드는데 또 캐시우드가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세 가지 코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추가적으로 하이퍼 리퀴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솔라나 초기 단계와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이퍼 리퀴드를 필두로 해서 최근에 또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된 아스터 같은 코인들이 현재 퍼프덱스 시장에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고, 이외에도 여러 코인들이 퍼프덱스 시장에서 등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흐름으로서 또 어떤 트렌드를 가져가게 됐을 때 당분간 상승의 기조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흐름들은 꾸준히 또 지켜봐야 되는 요소들도 있겠죠. 최근에 하이퍼 리퀴드 생태계에서도 또 익스플로이 공격이 나왔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스크 요인들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위성자산 전략들 구분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즉 하이퍼 리퀴드가 펀더멘털이 뛰어나고 수수료 측면에서 그리고 바이백 측면에서 굉장히 이번 시즌에 주목해야 되는 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캐시우드도 솔라나 초기 단계와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위험성에 대한 점검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유니스왑과 에이브, G2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코인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핵심 자산들 위주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관점들을 시그널과 지표를 통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우리 멤버님들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멤버님들 행복하고 평안한 추석 연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